자, 그러면 전 시간에 맞춰서 그럼 세계화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세계화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 역시나 이런 거죠.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경제, 그리고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보면은 지난 중간고사 때 문화편에서 배웠는데 문화 전파에는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화 동화,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문화 동화, 그 다음에 문화 병존, 그다음에 문화 융합, 뭐 이런 식으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처럼 외부에나 외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변화는 됩니다. 그 변화를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그게 단연코 문화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마찬가지. 자, 그럼 우리나라에 없는 정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들여오게 됩니다. 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른 나라 경제가 같이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생하고 본인만의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싸운다, 아니면 다툰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옆에 친구도 결연되고 아니면 학급 반 애들까지 모두 다 신경이 써야 되는 경제 문제로 발전이 된다면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의 경제가 아니고 내수 경제가 아니고 밖에까지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나 세계화에 따라서 제가 늘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다. 자, WTO라고 했죠. 월드 트레이드인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역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제가 전달했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보호무역이 강한 관세 중심의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여기에서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계 자본시장이 통합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국경의 의미가 약해진 거는 우리나라가 좋았던 부분, 성장할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보호무역을 풀어서겠지만 보호무역을 풀었을 때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전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도 지금 뛰어들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국제협력과 분업의 확대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리고 생산의 국제화라든가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 도시의 형성을 가져왔다. 즉 우리나라 한국이나 인천이나 부산도 세계 도시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물론 서울은 정치적 힘, 국제적 힘은 다소 약하지만 경제적이나 아니면 인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세계 도시들의 특징과 역할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우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린 도시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보입니다. 런던, 잠깐만요. 런던, 뉴욕, 파리, 동경. 그 다음에 홍콩,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싱가포르. 그 보면은 제가 늘 말했듯이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 아닙니다. 다시 지우개를 지워보자. 자, 미국에 있는 도시의 파워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워싱턴 이런 것들이 10위권 안에 4개나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지금 경제적 힘이 상당하다는 부분. 우리나라 11위에 있는데 이거는 뭐 지표상 어떤 지표를 갖다 놓은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도시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의 도시들이 최근에 20위나 30위권에 상당히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